지난번에 말했듯이 은서는 명교 안 해. 지금까지 안 했고 앞으로도 할 생각 없어. 너도 내 마누라 아니고 너가 가져간 2억도 내 돈 아니야. 그리고 너가 키우고 있는 은서도 내 딸 아니야. 내게 아닌 것들에 내 귀중한 시간 돈 투자할 생각 추후도 없어. 은서는 내가 양육권 가져오면 그때 신경 쓰면서 키울 거야. 난 내 아들만 신경 쓰면서 키울 거야. 딸 은서의 면접 교섭을 포기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예전에는 은서를 못 보면 죽을 것 마냥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는데 이제는 은서 없이 현서랑 단둘이 주말 보내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마치 아내 없이 호라비로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것처럼. 부모님은 늘 말씀하신다. 이게 은서 팔자라고. 현서만이라도 잘 키우라고. 너도 이제 새로운 사람과 새 출발을 하라고. 만약 새로운 사람이 현서를 키워주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들이 현서를 키워줄 테니 걱정 말고 재혼을 하라고. 팔자, 참 무책임한 말인데 사람을 한없이 평온하게도 해준다. 고등정과 고은서, 그리고 고연서의 팔자. 2020년 7월 아내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곧이어 8월에 아내와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나 보러 가자. 누나.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되면서 딸 알겠지? 은서는 엄마와 함께, 아들 현서는 저와 함께 따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양육권 싸움으로 아내와 저는 치열하게 싸웠고 서로 딸과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아내는 아들을 5개월간 보지 못했습니다. 양육권 다툼에서의 가장 큰 판결 기준은 현재 누가 자식을 양육하느냐입니다. 어린 자녀들의 양육 환경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려는 것이 가정법원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 이혼 소송 중인 부부들은 서로 자녀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서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5개월간 서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법원에 크리스마스 연휴 때는 가족이 다 함께 모일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아내가 신청을 하였고, 가정법원 판사님의 중재에 따라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우리 가족은 5개월 만에 다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리 와봐, 한서야. 이리 와봐, 한서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짜잔. 이리 와봐.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은서야. 은서야. 아빠. 은서 오래간만 주지? 야, 아빠 아는 척 해야지. 이 누구야? 누구세요? 엄마. 누구야? 하나. 누나. 현서야. 누구세요? 누구야? 엄마. 오, 똑똑해. 어떻게 오, 똑똑해. 은서야. 이거 누구야? 은서야. 누구야? 누나. 누구야? 누나. 에이? 누나. 은서야. 이 사람 누구야? 아빠. 아빠? 은서야, 잘 있었어? 지금 또 놀러 가자. 시골 왜 놀러 가? 갔다가. 너 가야지, 너한 거. 이거 너무 놀러 가면 해서. 시골 재밌었어? 알았어, 가자, 은서야. 응. 시골 놀러 가자, 아빠. 누구예요? 나 누구예요? 엄마. 얘는- 4살 됐어? 현서 이제 4살 돼. 맞아, 현서 4살 돼. 은서야, 너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야, 아빠 안 보고 싶었어? 누나. 진짜? 야, 너 어떻게 새내 교육을 시켰길래? 현서. 누나. 가자. 가자, 차 저쪽에 있어. 그 후 2021년 1월 딸은 아내에게, 아들은 아빠에게 임시 양육권이 결정이 되었고 면접 교섭권도 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떨어져 산 지 6개월 만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평화롭게 면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23일 첫 면접 교섭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사이 아내는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를 갔고 저는 현서를 데리고 경기도 이천 아내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의 집 앞에서 아내와 딸을 보는 순간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딸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겠구나. 아빠, 나 이빨 빠졌다 하면서 이빨 빠진 것을 보여주는 딸 은서를 보면서 첫 이빨 빠진 그 순간을, 그 추억을 아빠로서 같이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아내와 딸을 차에 태우고 저희 집으로 가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지만 아내와 저는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매주 주말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영등포에 있었고 아들은 노원구, 그리고 아내와 딸은 경기도 이천에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놀러 다녔고 자식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는 아내와 부부관계를 가졌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기 위해서 저는 매주 주말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왕복 500km를 운전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가정의 불완전한 생활. 처음에는 저희 가족들은 제가 곧 지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주 왕복 500km를 운전해가면서 은서와 현서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일요일 저녁에 경기도 이천에서 노원구로 올라오는 중부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이었고 3시간이 걸렸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있었는데 43살의 아들 현서로서는 차 안에 3시간 동안 갇혀있는 것이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러다가 내 아들 내 손자 지쳐서 쓰러지겠다 라며 저희 어머니는 울면서 면접교섭을 못하게 와갔고, 저희 아버지는 이혼하고 나서도 원순이한테 이혼 나간다, 매주 현서 데리고 갈 거면 차라리 현서를 네가 직접 키워라, 우리는 못 키워주겠다 라며 매주 면접교섭을 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우리 현서 많이 사랑해. 잊어버리면 안 돼. 가자. 저 갈게요, 어머니요. 부모님은 딸과 인연을 묶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주말에 너 인생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주말에 자전거도 타고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해라 하면서 면접교섭 받는 횟수를 줄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면접교섭 횟수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은서와 현서가 커서 남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구상의 유일한 피부치로 적어도 어렸을 때는 남매 간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싸웠을 때를 빼고는 단 한 번도 면접교섭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매주 면접교섭을 반대하는 것은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정신과 선생님도 매주 면접교섭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고준혁 씨는 과거의 미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의 미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미 깨진 가정이에요. 미련을 버리세요. 아내도 남이고 아내가 키우는 딸도 남의 자식이에요. 최고의 아빠, 최고의 남편은 양육비 많이 주는 아빠, 남편이에요. 양육비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주는 것만으로도 아빠의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면접 교섭 횟수를 줄이시고 고준영 씨 인생을 사세요. 과거의 미련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사세요. 별거 이후 1년간 재결합을 위해 서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우리는 수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였습니다. 결국 2011년 10월에 아내와 저는 재결합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주 주말마다 저 혼자 단독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딸 은서를 보면 딸의 얼굴에 전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딸과 함께 있으면 문득 아내와의 추억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비록 전 아내는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지만 딸 은서는 계속 제 곁에 있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언젠가 딸도 저를 떠나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겠지만 저를 떠나기 전까지 은서 곁에 계속 있어줄 거라 다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딸 은서를 조금이라도 빨리 보기 위해 금요일 퇴근 후에 바로 은서 집에 가거나 토요일 아침 일찍 은서를 데리러 가곤 했습니다. 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알았어. 응. 현서 목소리다. 저기 뭐였어? 장난감이 고장나다고 고치고 있어. 장난 꺼냈어? 은서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박수. 응. 애물은, 응. 괴물이야, 괴물. 괴물이야.
야, 아빠 왜 또 괴물이야, 아빠가? 어? 아빠 왜 괴물이야? 저는 은서가 노는 것이 가장 재미있습니다. 은서가 같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혼자서 8살 딸, 5살 아들 돌보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금요일 퇴근 후부터 일요일 밤까지 혼자서 은서가 놀아주느라 제 개인 생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는 아들이 면접교섭에 목매달아서 자신의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십니다. 손자, 손녀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엄마는 제가 예전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해외에 나가서 발표도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모두가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어. 은서 팔자야. 현서도 네 자식이야. 우리 현서만이라도 제대로 키워보자. 현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키워줄게. 만약 새로운 사람이 현서를 못 키워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현서 죽을 때까지 키워줄게. 그러니 걱정 말고 너 인생은 살아.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매주 면접 교섭을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서가 노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름에 은서의 방학이 맞춰서 저도 여름휴가를 열흘을 신청했습니다. 2022년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열흘간 은서와 함께 3명이서 전국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 아내도 여름방학이라서 은서를 열흘간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주말만 은서랑 놀고 평일에는 너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면 안 되겠냐? 다른 모든 부모들도 주말에만 아이들랑 놀아주지 열흘 내내 자식들하고 놀아주는 아빠는 없어. 너는 이미 충분히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어. 너도 너 시간을 가져야지. 부모님과 대화를 하였고 은서 면접 교섭을 계획했던 열흘에서 3일 3일을 쪼개고 중간 4일을 제 개인 시간으로 보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아내가 은서한테 이번에는 아빠랑 현서랑 열흘 동안 놀다가 올 거야 라고 이미 말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은서는 아빠와 동생과 열흘간 같이 보낼 생각이 왔는데 아빠가 3일만 지나고 나서 집에 가야 된다고 말을 하니 갑자기 울면서 집에 가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모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은서를 집에 바라다 줬습니다. 은서를 바라다 주고 집에 왔는데 책상 위에 은서가 써놓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일주일만 살아도 돼요? 은서가 써놓은 편지를 보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2년간 전 아내가 양육하고 있는 딸의 면접 교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좋아서 단 한 줄도 걸리지 않고 매주 면접 교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언제까지 이렇게 불완전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점차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찰나에 은서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만든 큰 사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갔지만 은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쫓겨났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딸의 교육에 대해 어떤 것도 간섭을 할 수 없는 제 현실을 깨달았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은서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2시간에 걸려 경기도 이천 전 아내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아빠의 목소리도 들은 은서가 반갑게 맞이하는 소리가 집안에서 들렸습니다. 전 아내는 없었고 은서 외할머니만 있었습니다. 은서 아빠예요. 은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잠깐 은서 데리고 나가서 빵만 먹이고 금방 들여보낼게요. 하지만 아빠인 저는 면접 교섭 날이 아닌 날에 무단으로 찾아왔다고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잠깐만 빵만 먹이고 가겠다고 부탁을 하였으나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은서와 대화도 못한 채 다시 2시간에 걸쳐서 노원구 집으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복귀를 하는 택시 안에서 아빠인 내가 마음대로 내 딸을 못 보는 현실이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은서의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은서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은서는 줄곧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아빠한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빠, 내 친구들은 저녁 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그래 라고 저한테 뜬금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은서도 학원 다니고 싶어?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어. 심지어 어떤 날은 은서가 저와 아내를 미술학원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엄마, 아빠, 여기가 내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미술학원이야. 저는 아내한테 양육비를 받지 않고 아내한테는 양육비를 8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 말에 의하면 각자 양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84만 원을 주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합니다. 전 아내한테 올해 초부터 은서가 피아노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해. 피아노 미술학원 중에 하나 보내. 만약 양육비가 부족하면 양육비하고 별도로 내가 학원 선생한테 직접 계좌 이체할게. 아내는 여름방학이 시작하면 보내겠다. 2학기가 시작하면 보내겠다 라고 하였는데 결국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외할머니가 학원 등하원을 도와줘야 되는데 외할머니한테 그것까지 부탁을 하는 것이 힘이 들다입니다. 전 아내의 협조 없이는 은서의 교육에 대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서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아내와 저는 재결합 얘기를 꺼내곤 합니다. 하지만 아내와 저는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떨어져 살기 2년이 넘어서 상대방의 빈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웠고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 댓글로 물어봅니다. 은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는 없냐고.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 아내와 저는 치열한 법정 다툼을 또다시 해야 합니다. 전 아내와 제가 이혼 소송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혼하면 정말로 둘 다 개털이 되더라. 다른 하나는 민사건 형사건 모든 법정 다툼은 서로에게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줄 뿐이다. 만 10살이 되면 자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권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3년 뒤면 은서가 자기 스스로 누구와 살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은서 보고 선택을 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은서 보는 것을 멈추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레미안 새 아파트에 살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레미안 새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는 아내와 저 둘 다 개털이 되었고 둘 다 오래된 LH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레미안 아파트에 비해서 주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졌습니다. 레미안 아파트에 살았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은서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번에 이사간 아파트 말이야. 바퀴벌레 산다? 바퀴벌레 보고 엄마가 소리치고 막 그랬어. 아빠, 우리 화장실에 똥 막혔어. 그래서 아침에 변기에 오줌 못 싸고 학교 갔었어. 그런데 학교 다녀오니까 외할머니가 똥 뚫어서 이제 변기에 오줌 쌀 수 있어. 아빠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레미안 브랜드 아파트를 보면 레미안 아파트에서 다시 살고 싶다고 마련합니다. 나 레미안 가고 싶다. 어떤 레미안? 레미안 아파트 아빠 살던데. 아, 오빠 살던데? 거기 되게 좋았지? 맞아. 아빠 나중에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게 되면 있습니다. 그때 돈 합쳐서 그 레미 아파트 다시 살자. 은서한테 다시 레미 아파트의 삶을 주고 싶습니다. 아내와 결혼 생활이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모았던 자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저는 개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은서한테 말을 안 했는데 아빠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오래된 아파트도 변기가 막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작한 주식은 올해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개털입니다. 혼자서 8살, 5살 키우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주말에 제 개인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주말마다 은서 현서라 시시덕거리면서 놀기만 하면 평생 개털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엄청나게 돈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돈은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월급은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 월급 말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현서 한 명만 양육을 하면 저한테 주말에 자유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재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 광고 수익입니다. 은서가 만 10살 될 때까지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은서가 진짜로 제 자식이 될 때까지 저는 열심히 돈을 모을 생각입니다. 어린이날과 자신의 생일날 집에서 홀로 보냈던 은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마음 독하게 먹을 생각입니다. 레미 아파트에서 은서 현서와 함께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전용 면적 84m 제곱 레미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되면
은서를 데리고 올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은서가 너무나 보고 싶겠지만 참을 생각입니다. 은서도 아빠의 선택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딸의 면접 교섭을 포기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으차, 알아봐. 으차, 으차. 알아봐. 다시, 현수야, 현수야, 이거. 알아봐. 으차.